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실록입니다. 반갑습니다. 리플러리 사랑이온의 송재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송재현 원장님 모시고 알레르기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알레르기 질환이란 이제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천식을 아우르는 질환명을 의미하는데요. 제 아이 3명 중 2명이 질환을 겪고 있어요. 많은 정보를 접했겠죠?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정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치료 방법에 대한 지식이 많이 정립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더라 정보가 좀 많이 돌아다니고 그런 정보를 쫓다가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저는 현대의학이야말로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좀 신뢰도 높은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인터뷰할 저희 송재현 원장님은 외과 전문의이시면서 이 수원 리프러리 사랑의원에서 암 클리닉이나 기능의학 클리닉 운영하고 계십니다. 혹시 더 추가하고 싶으신 부분이 아니요, 있을까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외과 선생님들이 이제 2분이 계시니까 외과 질환적인 유방갑상선 클리닉이 부설로 되어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시고 온 분들이 많다 보니까 림프 부종 클리닉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많이 곽광받고 있는 거긴 한데 아토피 하는 친구들도 하긴 하는데요. 줄기세포 치료예요. 그래서 최근에 줄기세포 치료도 저희 병원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능의학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겪어본 기능의학이란 이제 현대의학의 뿌리를 두고 좀 우리 몸을 유기적인 연결성을 갖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더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해하신 게 맞아요. 원래 이제 현대의학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할 때 조금 더 세분화되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과도 외과, 내과, 외과도 성형외과, 신경외과 이렇게 막 갈라지면서 이 우리의 인체에 있는 경우는 질병 단위 또는 장기 단위로 보면서 세분화되는 치료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통합적인 치료가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부분들이 주로 그러냐면 만성 질환들, 급성기 질환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골절 이런 경우에는 즉각적인 치료가 현대의학으로 아주 탁월하게 되는데 대사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만성 질환이 생길 때는 바로바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들이 더 왕왕 생기더란 말이에요.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충해 주는 치료법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현대의학적인 아닌 방법들을 처음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보완의학, 대체의학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때 단점이 뭐였냐면 비과학적인 방법들까지 막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미신 같은 이런 치료들까지 같이 다 하다 보니까 현대의학에서 너무 막 비난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한번 다시 개조가 된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너무 세분화되지 않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치료는 하되 과학적인 근거 하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치료를 하자. 이런 것이 바로 기능의학의 시조가 된 거고요. 그래서 현대의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좀 더 인간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치료를 해줘서 회복을 시켜보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주제인 알레르기 질환, 이 알레르기 질환 중에서도 소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보통은 아토피 피부염이잖아요.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표준 치료라고 하죠. 이제 아토피 피부염의 표준 치료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하는 치료들이 보습 치료, 그 다음에 염증을 줄여주는 항히스타민과 스테로이드 치료를 가지고 주로 하고 있고요. 면역 억제제를 쓰기도 하고 이런 걸 가지고 면역이 활성화되어 있거나 염증을 잡아주면서 피부의 이 점막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런 치료들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표적인 치료입니다. 물론 이제 마스트 검사를 통해 가지고 알러지에 대한 치료를 같이 동반해서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또는 여러 꽃가루 이런 것들에 대한 급성 알러지를 제한해 주거나 또는 급성 알러지를 낮춰주는 치료도 병행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이 현대의학 치료인데 이런 과정 중에 면역이 소진이 되고 예를 들면 활성화되어 있는 과면역이 침착하게 되고 알러젠 즉 항원이 제거가 되는 것이 동반이 된다면 그런 대증요법 치료하면서도 아토피가 좋아지기는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치료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표준 치료에 대해서 사실 좀 겁내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맞아요. 이것도 정말 표준 치료가 표준 치료인 이유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면 뭐 피부가 얇아진다더라 그래서 뭐 음. 쓰면 안 돼. 뭐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카더라 정보로 가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더 아닌 약들도 많이 네. 쓰죠. 그래서 현대의학과 기능의학을 어떻게 또는 기능의학은 병원에 찾아오셔야 되지만 또 나머지 분들은 보면 대체의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간요법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암 환자를 많이 보니까 암 환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대체요법 또는 이제 민간요법을 통해서 암을 낫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현대의학과 이런 치료를 병행해서 하면 참 좋은데 수술 항암은 무조건 안 좋은 거야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민간요법을 하다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까지 암이 악화가 되는 분도 있어요. 이 아토피 피부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염증이 너무 과도해지고 피부 손상이 너무 심한 상태 같으면 이것을 회복하는 것을 급성기 질환이거든요. 이런 것은 현대의학으로 진정을 시키고 보완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만성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대체의학, 즉 또는 지금 얘기하는 기능의학을 결합해서 치료하면 훨씬 좋은데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갔을 때는 염증이 너무 악화되고 심화가 돼서 피부 손상이 너무 과하게 돼버리면 정말 회복이 오히려 더 더디게 되고 질환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고요. 스테로이드 제제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 연고를 쓸 때 정말 조금만 바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더 안 좋아요. 쓸 때는 정말 잘 바르고 그리고 빨리 끊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은 이거를 너무 두려워하시지 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상담하면서 치료하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또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소아에 쓰는 스테로이드제는 정말 7단계, 좀 심하면 5단계더라고요. 그 그렇죠. 정도로는 그런 부작용 걱정하실 맞아요, 정도는 맞아요. 아니니까 그런 거는 좀 표준 치료를 일단 따라가는 범위 내에서 다른 요법을 좀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준 치료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기능의학적인 접근으로는 이제 소아의 아토피 피부염을 어떻게 접근하게 되나요? 이게 원래 지금 현대의학에서 아토피를 바라보고 있는 측면에는 유전적인 질환도 있고 환경적인 질환도 있는데 어쨌든 IgE라는 면역체계 이뮤노글로빈 중에서 급성 면역에 반응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히스타민,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면서 이 IgE에 대한 면역체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아쉬운 거는 푸드 알러지가 생긴다는 걸 대부분 선생님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토피 알러지가 생기기 전에 이미 푸드 알러지가 올라가고 아토피, 피부염, 그 다음에 뭐 천식, 비염 이런 단계로 이렇게 마칭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는데 푸드 알러지를 계속 놓치고 있는 거죠. 기능의학에서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면역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위를 담당하고 있는 곳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면역 체계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군사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데가 휴전선이잖아요. 네. 적국을 해서 막아야 되지. 물론 삼면이 바다도 막아야 되지만 이제 거기가 제일 중요하게 다 몰려 있는데 우리 몸에서는 피부, 호흡기도 다 중요하지만 장의 면역 세포가 80% 이상 모여 있어요. 그만큼 거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무너져 있다면 이런 아토피를 훨씬 악화시킬 수 있는 푸드 알러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유발을 하기 때문에 기능의학에서는 이 부분에 되게 집중을 해요. 제가 치료를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일단은 나무를 우리가 잘 키워야 되는데 지금 열매가 썩어 있기도 하고 뭐 이파리가 막 말라가기도 하지만 거기를 치료하기보다는 일단 뿌리가 튼튼하냐 요거를 봐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장의 건강을 보는 거고요. 이 뿌리가 잘 돼 있으면 토양이 좋으냐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식습관을 통해서 좋은 영양분과 이런 걸 잘 섭취할 수 있느냐 이 토양과 뿌리를 먼저 관찰하는 것이 바로 기능의학이고 그렇게 치료를 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까 표준 치료 얘기했는데 저는 막내 같은 경우엔 되게 급성 알러지가 되게 심했어가지고 대학병원 치료까지 했었어요. 거기서도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푸드 알러지 검사를 했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거는 일단 회피하자 요 접근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기능의학에서 다루는 알러지에는 만성 알러지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그럼 급성 알러지랑 다르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접근하는 검사법은 동일하긴 해요. 일단은 그 대학병원에서는 푸드 알러지는 IgE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급성 알러지 검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피부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거를 제한함으로 해서 좋게 해줄 수 있는데 지연성 알러지도 마찬가지긴 해요. 지연성 알러지는 결국은 이 음식들이 우리 장의 면역과 장의 세포를 파괴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접근은 첫 번째는 회피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미 손상을 받은 장세포를 재생해 주는 것. 거기에 대한 치료를 겸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능의학적 접근 방법이죠. 우리가 뭐 장해독 프로그램 또는 장루소 치료 이런 표현으로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요. 어쨌든 장의 건강을 회복해주는 치료를 한다. 대표적인 게 뭐 4R이나 5R이라는 프로그램들을 하잖아요. 첫 번째 그 R 중에 첫 번째가 리무브거든요. 그래서 제한시키를 해서 음식을 제한해주고 또는 균을이라든지 이런 것 나쁜 유해균들을 제거해주는 이런 단계들로 시작해서 재생, 리플레이스먼트 채워주고 보충해주고 재생하는 단계까지 진행하는 것을 기능의학이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접근법을 한 몇 세부터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다 모두? 네, 초반부터라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병원을 찾아오는 때를 보면 이미 이유식을 하고 지나고 나서 오니까 시기를 관리를 해야 되는 단계에서 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라도 이유식부터라도 우리가 음식을 제한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영양제를 사용하고 재생 치료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